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케팅 3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과제 준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보고, 요즘 저도 사실은 엄청 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토요일인데 조용할 때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더니, 지금 이제 봄 풍경이라는 것이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로 오는 길에 또 특히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뭐 단산지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주말 되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벚꽃이 그야말로 이제 만개를 해서 이런 풍경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캠퍼스에서 즐거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사실은 너무나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지금 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대면 수업으로 좀 전환이 돼서 진정한 캠퍼스의 낭만과 또 이제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앞서 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라도 빨리 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차 수업의 주제는요, 패션 산업과 패션 마케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발전, 그리고 이런 패션 현상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1, 2주에 거쳐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패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패션이 만들어내는 산업, 패션 산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산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또 패션 산업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겠지만, 오늘서부터는 패션 산업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된다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마케팅의 발전 단계라든지 과연 마케팅이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우리 패션 마케팅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마케팅이 뭐냐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에 있어서 분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션 산업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션 산업은 부가가치 산업이다, 지식 집약 산업이다, 혹은 정보 산업이다, 감각 산업이다, 소비자 지향 산업이다, 시장 세분화가 필요 불가결한 산업이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라고 문구를 고치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패션 산업은 시장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션 산업은 위험 부담률이 높은 산업이다. 패션 산업은 중소기업이 존재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마지막으로 패션 산업은 관련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산업이다 라고 패션 산업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이제 보지 않았다면, 여기 지금 이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놓은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는 용어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럼 과연 부가가치라는 건 뭘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뭐 이러면서 우리 이제 판매가가 이렇게 정해질 때 그 생산 총 원가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판매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부가가치세 10%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판매가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부가가치가 과연 뭘까? 혹은 지식 집약, 정보산업, 뭐 감각산업 이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죠. 소비자 지향 산업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혹은 그 밑에 내려가면은 시장 세분화라는 거. 아니 시장을 어떻게 나누는다는 얘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패션 산업은 왜 대기업이 중요하면 안 돼? 라는 또 의문을 또 가질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션 산업은 부가가치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전체 과정을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옷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있으면 그러한 모든 원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 원사, 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이 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제조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실이 만들어지고 직물이 만들어지고 그 직물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어떻게 의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 단계에 이르러서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 활동, 마케팅의 어떤 단계다 이렇게 그 가장 넓은 의미의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료의 단계에서부터 이런 원사 실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각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극히 작은 부분 154원, 330원,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직물 가공 그러니까 직물이 완성되어서 거기에서 옷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단계가 되겠죠. 직물에서 옷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 자 2,000원짜리 직물이 있으면 이걸 옷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5,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의류 제품 단계에서의 부가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3,000원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단계보다도 사실은 이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이제 직물에서 도매 단계에서는 1,500원이면 이 도매에서 소매 단계에서의 어떤 부가가치가 사실은 요즘 엄청 크죠. 3,500원이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것이 모든 그런 직물이나 여기에 똑같은 숫자는 아니고요. 통상적인 어떤 그러한 부가가치적인 측면을 표현한 숫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섬유 산업을 하던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오늘날 코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의류를 직접 제조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2단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대기업으로 사실은 발전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은 부가가치 산업이다. 부가가치가 참 큰 산업이다. 혹은 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 한번 보면 패션 산업은 지식 집약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료의 단계에서부터 판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이르는 모든 단계의 과정을 보면은 총체적인 지식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옷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미적으로도 또 아름다운 옷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금액적인 부분에서 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온갖 분야에
문과, 이과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온갖 분야의 모든 지식이 집약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이 패션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션 산업은 정보 산업이다.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패션 정보를 주는 그런 패션 잡지만을 여기다가 갖다 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패션 산업은 여러 가지 정보들, 작년도에 판매를 했던 판매 실적 정보가 기본 데이터가 되고 올해의 트렌드 정보라든지 그다음 아주 큰 바운드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그런 거시적 환경 혹은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시장 정보 그다음 우리 브랜드를 찾아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정보 혹은 관련 업계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필요로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떤 백데이터가 돼서 다음 시즌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미리 만들어내는 그러한 산업이다 라고 해서 패션 산업은 정보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도 됩니다. 패션 산업은 감각 산업이다. 특히 미적 감각이 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각 산업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림으로 재밌게 표현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작품을 이렇게 패션 제품에다가 응용해서 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초감각들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 패션 산업은 소비자 지향 산업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소비자 지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요 다음 단계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때 이 소비자 지향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패션 산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산업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모든 우리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러한 패션 산업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 지향,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 말이 아마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마케팅 수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가장 어려운 문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 산업은 시장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그런 얘기를 앞서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개념을 조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장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이라 함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개념은 반드시 이거다. 소비자다. 소비자. 자, 그러면은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패션 산업은 소비자 시장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자,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성별에 따라서 남성, 여성, 남녀 공용 옷이 있죠. 소득에 따라서 이거는 소득이라고 보는 연령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네요. 인펀트, 토들러, 차일드, 주니어 이렇게 해서 시장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직업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 칸씩 이게 밀려야 되겠네요. 소득이 여기서 해당이 되겠고요. 이 라인이 되겠고요. 직업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 학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이제 사회적 계층이 이 라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표가 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요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옷이라는 것은 이 옷은 누가 입어줬으면 하는 어떤 그 브랜드마다의 타겟, 표적 시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입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옷을 어떤 회사가 만든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특정 소비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어떤 브랜드로서 만들어서 대응을 시켜준다라는 개념. 그래서 소비자들을 좀 더 공통된 특징을 가진 그런 색깔 있는 소비자군을 구분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 대상을 명확하게 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면 성별은 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겠다. 근데 이 남성들의 소득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18세에서 27세에 해당되는 남성이고, 그 다음 소득이, 이 사람들은 용돈이나 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소득이 50만 원에서 한 149만 원대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고, 직업은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파트타임, 그 다음에 학력은 고졸을 했는 사람이나 대중퇴 혹은 대졸, 요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계층으로 봤을 때 약간 중류 정도의 사람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출 분위기라는 거 있어요. 패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캐주얼하면서 약간 댄디, 남성적인 이런 스타일, 약간의 스포티도 괜찮아, 모던도 좀 들어가도 괜찮아, 이러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 감각은 컨템퍼러리 해서 항상 좀 현재 유행 지향적인 거. 감도는 어떠냐, 한 중고 정도 되는 이런 감도에 패션 수용도로 보면은 약간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정기에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유행을 추구하거나 혹은 자기 표현이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시장 세분화라는 건 뭐냐, 성별에 따라서 소비자 시장을 남성 시장, 여성 시장 혹은 남녀 공용, 이걸 뭐라 그러죠? 유니섹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성별에 의한 시장은 세 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혹은 소득에 따라서,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이 칸은 사실은 연령이 됩니다. 연령은 어떤 소비자, 0세에서부터 50세 이상 실버 미세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을 한번 가보면은 이러한 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브랜드를 결정짓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펀트나 토들러나 차일드까지, 특히 주니어는 요즘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연령대의 친구들이 입는 옷은 백화점의 몇 층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 그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요즘 여기서부터 0까지, 어덜트까지도 가능할까요? 이제 스포츠, 캐주얼 이런 브랜드들은. 그래서 아니면은 백화점의 어느 층에 가면은 영 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젊은 캐주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는 모든 브랜드가 같이 모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라든지 요거는 또 백화점의 몇 층이라고 가서 보면은 그 층에는 요 사람들만 가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스라든지 실버 미세스에 따라서도 층이 또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의복의 기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시장을 굳이 나누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라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소비자 시장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패션 산업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가 패션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시장 세분화에서의 시장의 개념은 누구다? 소비자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면은 특별히 STP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그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패션 산업은 소비자가 반드시 구별되는, 소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요. 자, 패션 산업은 위험 부담률이 높은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들이 사실은 조금 옛날 그림들이죠. 옛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률이 높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현재의 시점이에요. 현재의 시점. 올 봄을 겨냥해서 사실은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겨울 이전부터 모든 기획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봄 시즌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제품을 엄청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어떤 환경 변화가 갑자기 질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봄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기후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봄이라든지 가을이 예전에 비해서 사계절이 뚜렷했던 예전에 비해서 아주 짧아진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간절기 제품의 어떤 그런 상품성이 예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스치듯이 가다가 결국은 긴 여름과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긴 겨울이 존재하는 그러한 식으로 계절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질병이 매출을 더욱더 격감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 시즌을 대비할 그런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재고를 떠안아야 되고, 이런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로부터 매출이 급감하게 될 경우 위험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다. 이제 그 기후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즌, 겨울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겨울 시즌도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한 2해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로 롱 패딩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겨울에 필수 아이템으로 사용된 롱 패딩이 엄청 매출을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겨울 같은 경우 그 롱 패딩을 업체마다 엄청 또 많이 만들어 놨겠죠. 만들어 놨는데 지난 겨울 너무나도 날씨가 따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새로운 롱 패딩을 뭐 입을 기회가 그닥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습관적으로 그냥 롱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까지 입을 필요는 없었다. 왜? 내가 아직 롱 패딩을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이제 선배들도 이제 업체에 이렇게 있는데 물어보면은 더불어 저도 같이 걱정을 하게 돼요. 더불어 같이 어떤 걱정을 하게 되느냐. 겨울은 추워야 된다. 무조건 추워야 된다. 그래야지 겨울 장사가 잘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 겨울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그의 매출이 좋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전 시즌의 매출의 승부는 결국은 겨울 장사에서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겨울 장사가 잘못되면은 전체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위험 부담률이 사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션 산업은 중소기업의 존재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브랜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잘 알아듣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요, 패션 브랜드를 취급하는 패션 회사들의 이름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FNF이라면은 요즘 그 유명한 브랜드가 뭐 공유가 선전하는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이 회사의 브랜드인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나름 뭐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 브랜드 말고도. 근데도 이제 최근에 와서 사실은 그 브랜드 하나를 띄워서 요즘 많은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회사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다들 소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최소 몇 개씩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존재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뭐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은, 빠른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패션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구조의 어떤 시스템에서 뭐 저 밑에서 기획을 했는데 결국은 위에까지 결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 긴 시간 동안 패션의 현상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아주 빨리 변하게 된다. 그래서 빠른 패션의 변화에 빠른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은 중소기업의 존재 가치가 또 높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성복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좀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남성복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제작 공정이라든지, 그 대신 또 수량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된다. 왜? 똑같은 옷을 누군가는 서로 입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짧은 작업에서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패션 산업은 중소기업의 존재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의사결정,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패션 대기업 같은 경우도요, 거의 모든 진행은 브랜드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좀 하는 그런 팀별 작업하는 것이 좀 상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션 산업은 관련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산업이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자동차 회사랑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의 이제 이게 디자인인데요. 이것을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다라는 내용, 용어 알죠?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패션 회사들에서 이렇게 주로 보면은 어떤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자기 브랜드만의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아주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산업 간의 유기적인, 그래서 적용시킬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어떤 그런 뭐 회사들끼리의 어떤 그런 뭐 협력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형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패션 회사만 진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IT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 완전 이종 간의 어떤 그런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기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산업의 발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사실은 우리가 패션 마케팅에서 다뤄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복식문화사라는 수업을 통해서 현대 패션의 어떤 그런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별 순서들을 한 번씩 자연스럽게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이 페이지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캡처를 해서 하나를 프린트해서 둘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것들로 그러면 이제 자, 지금까지 패션 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패션 산업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는 그 챕터를 이렇게 좀 끝을 내고요.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자, 내가 아마 여러분들이랑 대면 수업을 했었다면은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선배들이 이때까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판매를 잘하는 거, 물건 잘 파는 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홍보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를 뭐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패션 마케팅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다음 그러한 제품을 팔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케터들의 입장에서 본 마케팅의 개념이다. 아까도 잠시 그 패션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패션 산업은 소비자 지향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 그 말과 사실은 마케팅의 개념이랑 서로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 다음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마케팅의 개념이다. 진정한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보다는 진정한 마케팅을 위한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마케팅의 어떤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마케팅은 제품과 제품의 생산, 판매, 배달, 최종 소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두면서 적정 이윤을 실현을 하고 더불어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마케팅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마케팅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좁은 의미로 마케팅을 얘기하는 것은 잘 파는 것, 판매 활동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원자재에서 제품 생산을 거쳐 판매에 이르는 모든 활동들을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폭넓은 개념인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러한 마케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요런 것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가장 폭넓은 의미의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전제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의 모든 활동들이 마케팅의 개념인데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마케팅 목표가 예전과 오늘날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예전이나 요즘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과거 기업의 마케팅의 목표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활동을 많이 잘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이 얼마나 많이 추구가 되었느냐, 얼마나 돈을 내가 많이 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기업의 마케팅 이제 목표였다면, 그러한 개념이 현재에 와서는 실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기업 자체의 이윤만 추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극히 좀 기업 입장에 주의의 어떤 그런 입장에 근거한 거고요. 요즘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의 위치라는 것이 이제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이제 직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건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차별성이 이제 없어진 시절이라는 거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변화를 했다.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표면적으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의 어떤 목표를 정할 때도 요즘은 절대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단편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고요. 거기에서 오늘날 기업의 마케팅의 목표는 어찌됐든 고객의 만족에 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고 우리 회사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오늘날은 고객의 만족이 먼저가 되고요.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부가적으로 이 고객 만족이 지속이 된다면 기업의 이윤 추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게,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이것이 길게 갈 때 결국 거기에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목표의 변화라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엄청 제가 사실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 좀 중요도에 있어서 많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케팅과를 들어와서 뭔가를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거는 기본기가 정말 약한 학생이 된다라는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제 그 마케팅이라는 이 개념은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도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경영학 안에 큰 바운드리 안에 또 마케팅이라는 세부적인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경영학 기본 원리의 마케팅에서 거기다가 뭐를 더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킨 거냐, 패션이라는 그런 요소를 플러스 시켜서 학문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을 시킨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의 발전 단계 기본 원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를 보면은 생산지향 단계가 1단계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으냐, 수요 공급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많이 생산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공을 해주면 그것으로서도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의 능력이 소비자의 만족을 줬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공급이 똑같아졌을 때 역시도 이제 이렇게 이 상황 이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때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품 컨셉이다. 그래서 모든 거의 중심은 어디냐? 제품에 있어서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거,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우리 1단계의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품 컨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넘어가 보면요. 이제 발전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발전 순서가 이제 되는데 2단계는 판매 지향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제 이 원리에 있어서는 공급이 많아져요. 공급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서 아쉬운 어떤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산 능력은 많은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펼쳤느냐? 가격 인하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원래 이거 1,000원에 팔던 건데 내가 800원으로 내려줄게. 너네 앞으로 이거 싸게 사면은 더 앞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게 내가 싸게 팔 때 사. 이런 식으로 가격 인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제품이 출시할 때 먼저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이렇게 광고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혹은 전문적으로 잘 파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 제품을 더 어필한다. 이러한 그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판매 지향 단계, 2단계, 판매 지향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 판매가 컨셉이 된다. 판매가 컨셉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가격이나 광고, 세일즈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마케팅 지향 단계라고 해서, 자,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별표를 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정한 마케팅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마케팅의 단계. 그래서 자,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낸다. 자, 이 단계에서 많이 팔아도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더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이 단계에 오면은 자,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죠, 여기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기업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물건을 그냥 많이 만들어내고 싸게 팔아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소비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이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소비자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소비자의 욕구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제 소비자 지향적인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만 우리는 그걸 알아내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어떤 마케팅의 단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케팅 지향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계의 주된 컨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케팅이 주된 컨셉이 되는 시기다. 해서 마케팅 컨셉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단계로 넘어가면은 사회적 책임과 인간 지향 단계라고 해서
기업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빚어지는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환경 문제, 혹은 공해 문제, 혹은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 그것을 또 소비자한테 팔다 보니 그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소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없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슈가 되다 보니 그런 사회적인 현상, 부작용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간 지향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러한 기업의 책임의식,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업 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마케팅을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인간 지향 단계라고 하면서 그러한 마케팅 컨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적 마케팅이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린 마케팅이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런 그린 마케팅, 이게 뭐냐, 요즘 한창 환경이나 공해 문제로 인해서 비닐 사용이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을 우리는 쓰지 말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 우리 매장에서는 비닐을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십시오. 혹은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포장을 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역시 이러한 그 사회적 책임과 인간 지향 단계의 사회적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뭐 어떤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아마 그런 운동 캠페인을 아마 전개를 했는 걸로 아는데요. 그 회사는 화장품의 그 막대한 비용을 차지하게 되는 화장품 용기보다는 화장품 내용물에 더욱더 치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 화장품을 담는 그런 용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 쓰고 난 자기네 화장품 그 병이나 뭐 이런 용기를 다시 매장으로 갖다 주면은 좋겠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거나, 뭐 요즘 또 에코백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죠. 장바구니로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뭐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신발을 판매한 것만큼 한 켤레를 기부를 하겠다.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소외된 그런 계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러한 사회적 마케팅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좀 보편화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낯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뒤에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이제 미국의 예시를 들어서 마케팅의 7단계까지가 있는데, 오늘의 수업은 요 시간상 지금 이까지에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뒤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과제를 3주차 과제로 그냥 제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제를 낼 것이냐. 첫 번째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서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마케팅의 개념을 정의해서 한번 적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과제가 그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는요, 어떤 과제를 주고 싶으냐면은 현재 지금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책임과 인간 지향 단계의 사회적 마케팅 컨셉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시를 두 가지씩만 찾아서 조금 상세하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마케팅의 예시 두 가지, 그 다음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 문헌을 좀 더 보고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해서 이번 주차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포트로 제시를 해주면은 제가 참고로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발전의 4단계, 마케팅 발전의 4단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고요. 빨리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